무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8대 전반기에 한번 이 문화국제국은 접해보고 4년 만에 이제 처음 다시 한번 접하는 거라서 혹시 이제 뭐 질의상에 조금 어설프거나 말도 안 되는 게 있다거나 했을 땐 좀 이해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뭐 추경 예산이 지금 문화국제국이 1,415억이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가 792억, 한미국제가 227억, 문화유산 관광과가 69억, 체육진흥과가 325억. 이 중에서 체육진흥과 325억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수준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고,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 평택시의 이제 체육 예산이 네. 그 1.2%입니다. 총 예산액에. 네, 총 예산에.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근에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2.8%고요. 2.8%요? 예, 예. 그리고 화성시는 2.0%, 성남은 2.5%, 부천은 한 3.4% 되고요. 저희- 저희 시가 31개 시군에서 끝에서 한 몇 번째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인구가 이제 비슷한 규모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끝이죠. 체육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저희가 이제 그 체육 예산 중에 이제 체육 진흥 예산이 있고 또 네. 시설 유지 예산이 있고 네. 또 이제 공공 체육 시설 확충 예산이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체육 시설 확충 예산이 이제 많이 포지션이 많죠. 많이 퍼센티지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 예산은 진흥 상대적으로 예산 적고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이나 생활체육을 향유하시는 일반 시민분들께서 불만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행부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저희들이 체감하는 거는 더 크겠죠. 그리고 실제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해도 포지션 자체가 저희가 1.2%, 인근 안성시가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2.8%, 뭐 화성, 뭐 성남, 뭐 이런 데 전부 2%가 지금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예산이 아무리 감액 예산이 뭐 예상이 되더라도 이 체육 쪽에는 일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최접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 시설 보수 확장 또 시설 신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만족을 하시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체육진흥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만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겠더라.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체육 예산 자체가 평택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적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업무 보고 시간이긴 하지만 내년도 또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제국이 전체 예산 2조 5,700억에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쪽 뭐 문화나 이 무슨 그 국제 교류 뭐 이쪽 예산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 다른 지자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네. 못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아직도 저희가 이제 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 분야에 많이 뭐 사업비가 집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가 안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수 2조 5,700억에서 이제 필수 예산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잖아요.
뭐 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기반 시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가용 예산이 많지 않고 실제 이제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에 5.5%가 뭐 국도비도 일부 이제 매칭되는 비율이 있겠지만 뭐 복지나 뭐 다른 뭐 농업기술센터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의외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비율적으로 맞죠? 예, 그렇게 많지 네, 않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느끼는 게 이런 가용 예산이 그나마 여기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가 많은 측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이 이제 조직 개편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한미 국제교류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관광과는 관광과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분리가 다시 더 세분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문화유산 쪽 유산하고 종로팀하고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오신 거죠. 예. 분리 효과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 뭐 과가 변경됐다고 해서 업무를 뭐 달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큰 영향 없습니까? 예. 지금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77명입니다. 뭐 인력 수급상에는 뭐 큰 문제 없습니까, 국장님? 요게 8월 말 기준이고요. 예, 저희가 9월 달에 2명 충원이 돼서 지금 결혼이 1명이고 없습니까? 예, 크게 문제는 인력에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 위탁 상황을 좀 보면 우다리 문화원이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죠. 네. 이게 또 위탁이죠. 문화원의 한국학연구소랑 우다리 문화촌 두 개가 문화원 내 조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우다리 문화촌. 네, 맞습니다. 맞죠? 이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다리 문화촌? 안정리 예술인 광장은 재단이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팽성 예술인 창작 공간도 재단이 관리하고 있고요. 네. 안정리 예술인 광장, 팽성 예술인 창작 공간 이런 건 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잠시 이따 확인해서 정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국제교류과 예. 여러 군데 5개국 11개시를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는 단절됐죠. 미국의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미국의 알라바마주 모빌시랑 예, 참 모빌시. 교류하다가, 네. 거기는 이제 완전 단절됐죠. 네, 이제 교류 미비하여서 지금 5개국인데 11개시, 중국이 7개 도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11개 도시의 교류를 하면서 이런 공적 교류 이외에 민간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교류에 대한 사항을 분야별로 나눠 보면 행정적인 분야와 그냥 문화예술적인 분야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서는 체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미술전 같은 사항으로 해서 민간 쪽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많이 하고 네. 있다.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 네.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20년 이후부터 한 3, 4년 정도의 건수를 뽑아봤을 때 사실 저희 많지는 문화예술 쪽에서는 예.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교류 이제 뭐 우호 도시 뭐 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그렇다라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호 도시 체결을 해서 실제 무슨 뭐 통상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건 거의 민간 교류지요. 그렇죠. 시하고 시끼리 협약을 맺어도 이런 어떤 뭐 수출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은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업체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있긴 정도씩, 하지만 예, 그렇게 그러니까 무역에 예, 대한 상황까지는 주 업무는 아닌 거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런 이제 공적인 어떤 협약을 맺고 그 구성원인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도시의 시민들도 있고 이러한 민간 교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도 우리 외국에 뭐 어디 뭐 일본 어디를 가면 우리 평택시를 증빙할 수 있으면 무슨 또 혜택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에 이렇게 7개 도시를 방문을 했을 때에 우리 평택시가 평택 시민이라는 어떤 증빙이 있으면 이 도시에서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쪽 도시에 계신 분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또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이러한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실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교류의 그런 어떤 긍정적 요인을 우리가 좀 만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제교류재단 대표님이 좀 그 분야의 경험도 좀 있고 그러시니까요. 경험이 좀, 있으시면 네, 해야지. 상의 좀 해봐가지고 아직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년에부터라도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니까 듣고 계시겠죠. 유산관광과 보겠습니다. 송탄 관광특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1997년도에 예, 예.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근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이 송탄 관광특구가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또 어떤 뭐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특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았었는데 그 특구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그 쪽에서 행사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팽성 쪽에서도 팽성 관광 특구를 지금 네.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송탄 관광 특구가 사실은 모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몇 년 의원 생활 해보니까 이 송탄 관광 특구가 썩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더라. 그런데 팽성 관광 특구가 또 새롭게 조성이 돼서 좀 활성화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송탄 관광 특구처럼 좀 활약이 미비하면 좀 안이한만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성 관광 특구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팽성 관광 특구가 만들어지면 팽성 관광 특구와 함께 이 송탄 관광 특구도 20여 년 지난 이런 특구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를 제안 드리는 거예요. 네. 관광 안내소 이게 4개소가 있는데 이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관광 누가 있죠? 거기 무슨 봉사자들이 있나요? 네, 관광 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이거 있습니다. 예산이 한 4개, 5개에서 한 1,000몇백만 원인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그 정도면 이제 유지는 되고요.
관광 해설사들에 대한 그 별도의 활동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별도로 되는 거고요. 예, 예. 그 천몇백만 원의 예산이 다 포함된 게 아니다.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한국 소리터를 이제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뭐 어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내리 캠핑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리 캠핑장은 인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수요는 많이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석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캠핑 이 사이트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약간 이제 수평 같은 것도 잘 안 맞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용해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그런 시설 측면에서도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2017년부터 운영이 됐어요. 네, 이건 그냥 업무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에 지금 예, 예, 위탁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건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로 음악회도 하고 음식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시설들이 좀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좀 내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30여억 원을 들여서 체험관을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안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네. 체험실도 있고 뭐 물 마시는 데도 있고 전에 8대 때도 거기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좀 시설이 생각보다는 와 이거 괜찮다 여기 뭐 우리 아이들이라도 좀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보완에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만 예, 예. 시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공감미학은 202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위탁을 한 건가요? 경기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문화재단?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농악 전수회관은 농악 보존회에서 좀 맡아서 하고 있죠? 예, 예. 농악 보존회 좀 이따 한번 얘기하고요. 팽성 생활사 박물관은 이거 문화원에서 이제 위탁받을 예정이고요. 예,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학예사 한 명 배치를 해서 직원들이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뭐 몇 명이나 와서 평일에는 한 21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한 45명 정도 옵니다. 주말에 한 40여 명. 예, 예.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4쪽 보면 시립 국악 관현악단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22억 6,800만 원에 전액 12로 창단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몇 차례 이제 창단 이후에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다들 생각보다는 좋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이제 드는 거고요. 2025년도 지금 본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제 올해 인건비가 7월부터 예. 10억 원 정도 50명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인건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20억 원 정도 인건비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국내외 교류 전 이제 서로 상호 방문하는 그런 연주회가 있어서
그 예산이 한 3, 4억 정도. 예. 그러면 올해보다 추가되는 걸로. 예산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까? 50억까지는 안 되는 걸로. 50억까지는 안 네. 되니까. 마린센터에 연습실이 있죠. 네. 그 연습실의 월 사용료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예. 할인 월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월 사용료는 제가 잠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총원 50명이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데 평택 지역 출신들이 뭐 좀 구성원들 중에 평택 지역 출신이 좀 일부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네. 몇 명이나 되죠? 5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앞으로의 그 시립국악 관현악단 전망이나 운영 계획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년에는 한 10여 회 정도 국내 다양한 이제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로 초청 공연이나 방문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소규모로 초중 고등학교부터 또 이제 복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공연을 한 20, 3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는 그 이제 서울시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이 주관하는 국악 한바당 축제도 내년에 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잘은 모르겠으나 국악 관현악단의 이제 특성상 이제 연주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민요라든지 뭐 농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속 예술이 결합이 돼서 이제 협연도 이제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조그만 동네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겠더라 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는 거죠. 급여 부분 뭐 이런 거는 지금 굳이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립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있겠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대한민국 국립 국악관현악단. 이거 운영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1억이에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2024년도 여기는 이제 뭐 예술단 해가지고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 세 개 합쳐서 합친 인건비가 65억 2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거하고 여기 세 개를 합쳐서 65억이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예측하는 게 한 50억 정도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산을 다시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과장님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뽑아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간략하게 뽑은 건데 이렇게 얼핏 단순 비교를 해보면 국립국악관현악단보다 우리 시립국악관현악단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4년도 예산을 면밀하게 한번 뽑아 보셔서 저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페이지 8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국립박물관. 평택박물관은 내년 후년에 뭐 다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기간 2026년도로 되어 있는데. 네, 그때까지 추진하려고 노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를 목표로. 그런데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서 1년 정도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 기념관을 건립하시겠다라고 지금 용역도 완료가 됐고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도 통과가 됐어요. 네. 이거는 어디에서 처음에 단초가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년 전부터 예. 그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이제 안재홍 그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이런 연구 활동을 계속 해 오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이제 평택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독립운동가자, 교육가인 이런 분에 대한 기념관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2000년대 초반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안재홍 선생 기념사업회에서는 아직 연구나 이런 그 객관적인 연구 자료나 이런 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오히려 기념사업회에서 조금 반대를 오히려. 예. 그런데 다른 왜 이거를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이제 거죠? 그래서 한 10몇 년간 그 안재홍 기념사업회하고 현재 학계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 네. 계속 그 안재홍 선생에 대한 연구나 서적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서 이제는 추진해도 되겠다 그런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안재홍 선생의 그 생가가 경기도 도지정문화재 근처가 이제 LH에서 그 공원 조성을 합니다. 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 안재홍 기념관을 공원 안쪽에 설치하는 걸로 이제 시에서 협의가 해가지고 LH에서도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서 이제 2000 기념관을 만들면 네. 기념관 이게 지금 지상 2층짜리 1,800제곱미터면 꽤 큰 평수인데요. 한 600평, 5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 전시실, 수장고 이게 전시나 수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기념물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 구입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시 그냥 기념관을 단독 건물로 해서 단독 주차장에 단독 건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그 기념 뭐 역사적 유물 뭐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독립운동 항일 투쟁하신 분이 굉장히 평택에서는 뭐 타고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1950년도 이후에 이제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왈가왈부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조금 더 고증을 잘 하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일부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바로 착공을 하실 것 같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그렇죠? 이제 LH가 공원 설계 용역을 들어가고 공사를 하는 거에 맞춰서 그게 준공 시점에 저희들도 공사를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시에서는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역사적 고증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전시물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개관해서 야, 이거 너무 허접하지 않아? 뭐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게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무형유산 보전 전승 지원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국가 무형유산으로 이제 우리 농악보존회가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또 도무형문화재 민요보존회가 있고요. 네. 이 기능 보유자들에 대한 전승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는 단체가 지금 농악보존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년째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보전회하고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올해는 내년에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 의도가 평택 농악이라는 그래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전승 계승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지원금도 지원이 안 되고 또 실제 민요 보존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이제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 기록 그 경연 뭐 이런 그 행사가 좀 필요한데 그냥 단순 그 일반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 기록에 남기는 걸 무슨 뭐라고 하던데, 그렇죠? 알고 계세요? 아카이브 기록물로 남기는 거예요. 아카이브 뭐 네. 그런 기록물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10년 전에 평택 농악하고 10년 후에 평택 농악이 다를 수 있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요도 마찬가지고요. 10년 전에 민요 보존회 공연하고 10년 후에 민요 보존회 공연하고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말만 국가 무형문화재, 도 무형문화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렇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20페이지 시티 투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새롭게 차 트롤리 버스를 도입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트롤리 버스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신 분들은 되게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외형이다. 그리고 코스도 대부분 이용자들께서는 만족하신 편입니다. 만족하고 계세요? 예, 예. 주말 같은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주말에는 이제 그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코스를 변경을 했고 뭐 역사 코스, 테마 코스 이런 구분을 해서 그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를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하는 거죠?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예. 2월까지.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어떻게 이 시티 투어는 그러면 완전히 쉬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혹한기, 혹서기 그럼 혹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운영을 안 합니까? 7, 8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용자들이 그 많지 않기 때문에 글쎄, 그래도 그 혹한기는 좀 이해를 하겠지만 혹서기에 운영을 안 한다? 이거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외국 어느 나라 어디 시티 투어를 가보세요. 한여름 그 더운데도 다 운영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뭐 너무 이게 그
좀 피동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혹서기에도 가능한 막 하면 그렇죠. 제가 혹한기는 좀 운영하도록 그렇다라고 하지만 혹서기는 글쎄요, 충분히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그 체육진흥과 같은데요. 평택호에 수상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네. 이 사업은 이제 그 저희 지역개발 사업비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제 그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제 시비로 전액 시비로요? 예,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439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좀 그 의문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가칭 평택호 수상 스포츠 센터 건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꼭 5개 무슨 센터 건립하는 것 같아요. 얼핏 봐서는. 아, 이건 실내 그러니까 예, 실내 스포츠 평택호 센터입니다. 수상 스포츠 센터라고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 평택호의 그 드넓은 평택호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레포츠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뚱맞게 실내 스포츠 센터를 평택호에다 건립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택호는 오히려 평택호를 활용한 스포츠 센터가 만들어져야지 실내 스포츠 센터가 왜 평택호에 생뚱맞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 사업은 이제 그 625억의 이제 국비가 저희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 평생 저기 어린이 학습관하고 이제 관광가에서 저희 이제 수상 스포츠 센터로 이렇게 해서 아직 이거 확정된 건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그 국비 확보를 위한 이제 사업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가지고 여기다 뭘 하면은 활성화되고 이제 좋은 시설이 될지 네, 고민을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평택호에 이제 평택호를 활용한 수상 스포츠 센터에서 무슨 뭐 서핑장 뭐 이런 걸 사실은 하면 좋은데 또 문제는 수질이 굉장히 이제 악화돼 있어서 이 일반 그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평택호에 5개가 아닌 실내 스포츠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글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셔가지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많으니까요. 예.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그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제국장이신 김재열 국장님과 각과 과장님들, 뭐 팀장님들, 팀원분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문화국제국은 문화예술, 체육 관련해서 단체도 많고 개인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경무에 좀 시달리는 국으로 좀 알고 있는데 고생하신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방음창 사업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음창 사업 예산이 그 신장동 중로 개설하는 비용으로 전용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전용 금액이 얼마인가요? 된 금액이 130억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1호에서 다시 환원 받은 프로가 한
80% 정도는 다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조금 3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전용된 금액인 만큼 이제 어차피 12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2023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계속 방음창 사업 예산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3익 2차 아파트 한 아파트도 마무리를 못하고 올해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2025년도에는 그 이게 단지 내에서 방음창 사업이 되고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이러면 계속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아파트는 연 단위로 해서 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에는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는 반드시 그 예산 수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과는 그 시티투어 브랜드화 육성 관련해서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는 운영을 안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예,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용자가 저조한 거죠, 이용률이. 예. 그렇다면 혹한기 혹서기에 예. 그 지금 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보셔서 예, 예. 이게 전체 사업비에 혹한기 혹서기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비 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탄력적으로 혹한기 혹서기에 운영할 수 있는 코스를 좀 개발하셔가지고 뭐 많지는 않더라도 운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예. 프로그램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층 체육진흥과 26쪽에 2층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 실내 게이트볼장에 4면이 들어가죠. 네네. 4면이 들어가면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 대회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각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볼이 소재하고 있는 현황하고 향후의 계획, 설치될 계획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7쪽에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공고가 되고 현재 1차 저희가 하기로 했던 사업의 규모가 좀 변경이 됐죠. 네네. 변경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10분 이해하더라도 이번에 그 2025년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이제 실시 설계가 끝나고 보상이 추진이 될 텐데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 예산은 꼭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억을 지금 예산 요청을 해놨고요. 예산팀하고 좀 조율 중입니다. 네, 실시 설계 예산이 수립이 돼서 실시 설계가 끝나야 추후에 보상이 되면서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차수를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좀 유연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더라도 실시 설계 비용 자체를 이번에 본 예산에 못 세우게 되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예산 10억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네,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스포츠 클라이밍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 설계 용역비 2억이 이번에 좀 세워져야 되는 상황인데 좀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이게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이런 예산 반영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그 2억을 세워서 이제 부지는 다 이제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확보가 된데 이제 실시 설계 용비만 세워서 이제 사업만 하면 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2억이라는 사업비를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포츠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도 국제 규격인 거죠. 네, 예. 국제 규격이고 국제 대회가 가능한 국제 규격으로 예.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택에는 아직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계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는 공사 기간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평택구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에서 다이빙 풀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다이빙 풀은 뭐 어떤 규모의 다이빙 풀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예. 좀 저희가 그 평택에 예를 들어서 다이빙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 평택에서 그런 스쿠버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도 평택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빙 풀 조성할 때 그런 스쿠버 다이빙이나 뭐 이런 것까지 강습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학교 체육 시설 사용료 지원은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래도 홍보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학교 시설을 좀 더 개방하는 게 이제 문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이제 시설이 224개소인데 저희가 쓰는 시설은 한 10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을 좀 개방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논의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에서 현재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본인의 종목에 맞는 전용 체육관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있죠. 네, 유도입니다. 예, 장애인 유도가 지금 네, 네. 없죠. 장애인 유도는 지금 뭐 전국적인 것을 떠나서 그 국제 대회에서도 메달을 잘 네, 따고 작년에. 있고 굉장히 육성이 잘 되고 있는 직장운동부 같은데 전용구장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전용구장에 대한 계획이 좀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씨름장을 좀 그 장애인 유도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체육회의 일반 현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64%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용역을 하신다고 네네. 하니까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체육 활동의 필요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9명이라는 거 이거는 뭐 사무국에 이런 것들은 뭐 배치의 문제를 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생활체육 지도자의 현원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거하고는 약간 좀
뭐 완전히 별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원은 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 체육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기타 이슈에 따라서 어떤 종목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생활체육 지도자도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임 강사가 아니면 뭐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가능하게 그런 종목에 맞춰서 뭔가를 좀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러닝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달리기에 대한 강의도 뭐 주말 아침이나 이럴 때 프로그램화해서 뭐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호응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설치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예, 저희가 뭐 설계 규격이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그런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의견을 듣고 위원회 이제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 전문가와 종목 단체, 체육회 의견을 꼭 반영해서 그런 설치나 할 때 뭐 잘 소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인가요, 아닌가요? 비영리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입니다. 아, 대한체육회. 예. 저희 평택시 체육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고 그럼 지방체육회는 공공기관이 아닌가요? 공공기관이라고는 산하기관이라고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죠. 네, 명확하지 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거기 지방체육회 설립에 대한 근거가 있고 또 우리 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또 체육회에 이제 저희가 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도 체육회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따지자면 체육회는 당연히 공공기관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관련돼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고 거기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62.5% 정도 수준인데 용역은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예,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할 때는 분명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영장 같은 부분을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탈의실이 필요한데 스스로 탈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탈의를 할 수 있는 가족 탈의실이 수사벌 레포츠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도 동성만 가능한 거고 이성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여자분이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든가 뭐 그건 방안을 좀 찾아보면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굉장히 많고 많은 일을 하시는 국이고 많은 과에 계신 분들인데 좀 힘내서 열심히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하반기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상임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이쪽으로 이제 다 오시게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더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특히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문화 행사 축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도 10월 달에는 많은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과에서 굉장히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10월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그래도 힐링하면서 또 행복한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또 10월에는 또 행복한 한 사람의 시민과 또 의원으로서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로 안안팍으로 애써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전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이제 웃다리 문화촌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웃다리 문화촌은 이제 폐교로서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이제 뭔가 조금 변화가 되어져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 제주도에 보니까 명월초등학교가 폐교학교인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된 걸로 이제 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웃다리 문화촌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앞으로도 폐교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그러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국적으로나 좀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웃다리 문화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좀 더 변화를 모색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곳에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방문을 해서 웃다리 문화촌에서 힐링도 하고 또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명월초등학교와 같은 우리 웃다리 문화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를 좀 더 가감하게 이제 문화원과 함께 우리 국에서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뭐 잘 돼 있는데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뭐 내년 1월 달에는 또 업무 보고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내년도 계획을 좀 그 문화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특색 있는 뭔가를 어떻게 해볼 건지 그때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좀 계획안을 세워 주시고요. 또 벤치마킹도 또 가보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또 웃다리 문화촌에 보면 이제 그 운동장에 이제 조형물이 좀 여러 개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웃다리 문화촌에 이렇게 조형물 설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웃다리 문화촌은 이제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지금은 경기도 교육청에 있어서 네네네. 이거를 나중에 저희들이 그리고 그 부지가 일부는 또 개인 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완전히 매입하기 전에는 그 근본적인 변환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해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좀 그 문화촌과 어울리는 조형물을 1년에 하나씩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신가요? 예,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학교가 저희 이제 교육청에 아직까지는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은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건 운영 방법의 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동장에 그 조형물이 계속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시 관내에 정말로 이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했을 때 더욱더 우리 평택이 빛날 것인가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다만 그냥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지금도 어떤 주민들은 가보면 여기에 설치하는 조형물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조형물을 계속 설치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특별한 조형물을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민들의 얘기도 있고 또한 학교에다가만 계속 조형물이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효과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오는 어떤 시민분들이 모여서 볼거리는 좋지만 그것도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 문화원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상의를 해보도록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콘텐츠를 어떻게 다시 해서 할 것인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 운영의 미 변화를 좀 가져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립 국악 관현악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자료도 요청을 했고요. 또 아마 문화 그 재단에서도 또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우리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한 거에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예술일 총 앞으로의 그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50명이지 않습니까? 총 감독과 상임위원, 단원과 네. 비단원과 해서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총 감독인 것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네. 또한 상임 지휘자는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0시부터 네, 네, 5시까지. 네, 네. 또한 단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단원과 이제 계약 이제 정제 단원이 있습니다. 네. 48명 중에 38명이 비단원인가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받은 그 자료에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아니면 의회 입장에서는 열심히 이분들이 연습하고 열심히 공연을 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는 믿고 있으나 우리가 예산에 투입했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페이를 나갈 때 체계를 했을 때 계약을 했겠지만 그거를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근태 관리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근이라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근태 관리를 앞으로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라는 예정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아마 문화재단의 내부 그 근태관리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게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거나 그러면 거기서 징계 규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께 입과에 있은 거는 이제 재단에서 할 일이지만 총 관리 감독을 이제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잘 할 수 있잖아요. 개선 방향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근 단원이고 또한 근로계약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태 관련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하고 할 예정이라고 제가 이제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이미 4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페이가 나갔을 때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상근 같은 경우 총감독 같은 경우는 근태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에 봐서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굉장히 페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립국악악단 말씀하셨지만 또한 다른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정말 이 페이가 이 계약한 것이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뭐 해서 체계를 했겠지만 그런 비교 분석한 것들을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어떤 근태 관리는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네. 예술감독 같은 경우 그 페이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비교 분석을 저희가 보았을 때 이거는 적절한 거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것이 잘 체결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다른 데 운영을 하는데 페이가 얼마인지 그 저기 자료를 비교 별도로 분석을 한번 네,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예. 해서 저희 예. 전 의원님께 좀 봐주시고 적절하게 하고 또한 적절치 못한다고 한다면 올려서라도 우리가 훌륭하게 우리 평택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줄여서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총 감독에 대한 비상근으로서의 많이 책정이 보여진다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의 입장에서 이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비교 분석을 자료로 보여달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저기 자료로 별도로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오쪽 보시겠습니다. 그 예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의 그 예산이 1년 예산이 이제 보니까 3억 6천이고 그 산하 단체 이제 8개의 예총이 이제 4억 6천이에요. 그 운영에 있어서 예총의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산하 기관의 8개 지부에는 이제 각각의 8개 별도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그 속해 있는 8개의 그 문화 분야인데 예총에서 이거를 예산을 줘서 예총에서 이러한 산하 8개 지부를 잘 연대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타 사례의 다른 데 예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평택시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에서 예총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지부 8개 산하 지부. 네네네. 산하 지부별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게 이제 예총이 그 산하 지부들이 각각 있지만 그 지부들도 음악, 미술, 연곡 이렇게 다양한 그 독립성을 있어서 과거부터 계속 그런 체제로 지원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문화라는 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예총에서의 어떤 그 되어 있는 이런 그 문화 예술인들이 각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좋지만 좀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분들이 그
자원과 그 예능과 그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8개 분야가 하나가 합쳐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은 융합 시대에서 내 것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좀 연대를 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풍성한 예술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인지를 생각할 때 타 지역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평택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러한 융합 시대에 있어서 효율성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서비스를 했을 때 행복과 지능, 어떤 삶의 질이 더 나을 것인가를 좀 한번 이제는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이제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가장 처음 하는 게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에 한 10개 시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예, 그 사례를 봐서 다수가 하는 쪽으로 하는데 아무리 소수가 하더라도 예총 지회장님하고 네. 예총의 지부 산하 8개 9개 또 지부장님들이 있죠. 네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야죠. 합의해서 같이 합의가 해서. 오시면 네. 네네.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이게 또 재단하고는 좀 다른 민간 기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든다는 이미지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자체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가 오시면 당장이라도 그리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서도 워낙 의견이 다양해서 예. 워낙에 문화예술인들이 독특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의 시민들의 세비로 우리 평택시에 그만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된다.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풍성한 서비스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데 같은 동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타 사례도 있으니 그런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평택농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20페이지 물론 시티 투어도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를 하다 보면 이제 시티 투어를 하고 나면서 저희 의원들도 뭐 시승을 해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이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본 의원이 아쉬운 거는 장애인 분들이 전혀 이걸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지금 버스를 가지고는 힘든 상황이고요. 뭐 별도로 장애인 그 이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체 장애인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만일에 단체로 이렇게 시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라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이전에 이러한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트롤리버스가 물론 그것도 또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 사는 우리 지역에서 균형 있게 같이 해야지 된다라는 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몇 명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고 순위에서 자꾸 밀려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균형 있고 조화롭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누구나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평택에 그 선진적인 그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한 트롤리버스를 생각했을 때에는 장애인분들도 생각을 해서 같이 함께 시티를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거기에 예산이 들었다 할지라도 앞을 보고 미래를 봤을 때는 예산도 줄어들게 되고 또한 함께 장애인과 비장이 어울려서 시티 투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고 향유이고 정말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그 놓치고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그러한 빠름보다는 한 걸음은 좀 늦지만 그러한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를 잘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예산을 수반하고 그것이 바로 예산을 비용을 절게 되고 앞으로 앞으로를 봤을 때는 그렇다. 지금 당장도 하고 싶은데 휠체어를 타고 발달장애인 분들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세비를 내고 그러한 문화를 할 수 없는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예산이 든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대안책을 잘 세워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깊게 해서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한 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다음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당부를 정말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끔 이분들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함께 사회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예산을 정말로 훌륭하게 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당부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예총도 말씀 그런 대안을 이제 찾고 한번 해보신다고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협력을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그 예총산에 보면은 이제 문학 분야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본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학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이제 문화재단에서도 올려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뎌진다고 하면 안 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시민들이 그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먼저 잘 접근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삶이 풍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질만능주의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학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예산 반영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서 예산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때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세워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예술 분야의 그 예산 확보가 갈수록 조금씩 많이 늘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네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민들이
살기 좋고 해서 떠나지 않고 평택에 계속 정주를 하시려면 결국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이런 여가 시설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 그 문화예술가도 예산의 대부분이 아트센터 때문에 기반 시설 수백억이 때문에 있는 거지. 좀 이제 늦어지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 해야지 네, 된다라는 문화예술 분야도 네네. 늘려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평택의 그 시 예산으로만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빼고 나서 실질적인 우리 시비로만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여쭤봤었는데 1%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됐나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가 타 그래야 될 지역에 것 비해서 같은데. 그것도 너무 낮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 인구에 비해서 모든 것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시비가 우리가 투여했을 때 다른 타 지역보다 너무나도 낮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체감을 할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반을 훌륭하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지 못하는 분류의 시민들이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아져야지 된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만이 우리 평택시에 정주할 수가 있고 또한 문화예술인들도 여기에서 정주를 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인들도 여기에 정주하지 못한 것들은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뭐 팀에서 우리 과에서 앞으로 그 예산을 했을 때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될 때는 저희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면 끝마치겠습니다. 그 36쪽도 이제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이제 체육진흥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이제 타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그 우리가 착수 보고회를 하고 이제 최종 보고회가 이제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최종 보고회가? 아,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서는 예,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에서도 이제 뭐 착수 보고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담아내서 최종 보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어떤 이것 또한 이제 그 일반 이제 그 체육관에서 이제 장애인들도 물론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체육 종목도 있지만 장애인분들만 할 수 있는 또한 이제 그 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전용 체육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실태 조사라고 뭐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고 또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도 이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고 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용역 외에도요. 지금 네네. 공공시설 확충 그 계획 그 연구 용역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이제 저희 체육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과 또 부족한 것, 또 보완할 것, 또 해서 이제 장애인 체육 시설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착수 보고 때 말씀 주신 내용을 담아서 네. 용역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지금 현재 뇌병면 중증 장애인이 이제 보치아 운동을 그 소사벌레 보츠에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내부 공간을 좀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이런 내부 공간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그 보치아 운동 평택시 보치아 뭐 선수 있다고 그래요. 장애인. 네, 저희가 네네. 21명 회원수가 있고요. 네네.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문적인 공간이 외부에서 하다가 외부에서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비가 온다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는지 한 30평에서 40평 이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도 좀 고민 있게 깊이 있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했는데 갑자기 하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 팽성에도 이것도 추가 질의입니다. 이제 팽성 관광특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추진 중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도 송탄 관광특구에도 지금 현재 그 용역 수립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송탄 관광특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간행적으로만 그냥 축제로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이고 또한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시민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탄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민간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축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한 외부에 오는 분들이 선순환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쟁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제로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5년 지금 그 수립 계획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내서 잘 최종안이 나오고 이것이 지금 팽성에도 이제 특구 지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를 좀 같이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행사하고는 좀 개별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로 다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송탄 관광특구 거기에 좀 담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뭘 할 수 있는 건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논의를 하고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아트센터 사업비가 있어요. 1,220억 원, 그죠? 근데 어제 공공위탁에서는 1,156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이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제 공공위탁 동의안이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바뀐 금액이 20억. 20억이고요. 이게 이제 그 음향이나 요거 네네. 보완하면서 추가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1,220억이 맞습니다. 64억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한 사업하고 예산하고 했을 때 하여튼 요거 그 사업 카드 한번 다시 제출 좀 해주십시오. 1,220억 원짜리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23쪽에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이게? 82면입니다. 저희가 이게 배달이 권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도 지금 이제 차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서는 이제 딱 그 차단기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이제 뭐 그 신고 기간에 이제 밀리겠죠. 부가치세 신고 기간이나 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제 몰릴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심에 평택경찰서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 그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에서 자체 수용을 못하면 이제 어디에 넘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80년. 제가 볼 때 이 80몇면은 직원들이 한 40대가 좋을 거예요. 그렇죠? 관계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화적인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영장이 운영이 되거나 했을 때 주차난이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 어떤 대안을 이 권역 내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32쪽에 평택구 수상스포츠센터 건립해서 아까 이종원 의원님 질의에서 이제 다이빙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항만수산과 사업에 그대로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 길 건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그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항만수산과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에 똑같이 있다고. 근데 지금 저희는 근데 중투 심사 안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동일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본인들이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교통 용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8쪽에 직장운동 경기보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감독님들 그 연령이 그 퇴임이 정년이 63세로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 12월 26일에 예. 시행규칙을 네네. 개정을 해서요. 네. 60세에서 1년 이제 연장할 수 있는데 3년으로 네. 연장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연령 제한이 있는 게 맞는가?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 중에 네. 이제 연령 제한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예, 대부분 있습니다. 없죠. 아니요, 반반입니다.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반반이에요. 그래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선수들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뭐 예를 들면은 생활체육에 이제 강사님들의 연령 제한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두면 뭐 저희 히딩크 감독님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명감독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분들 1년 계약직 아닙니까, 다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장, 재연장.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정규직이고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1년 계약직인데 정년이 63세야. 이건 정년을 좀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작년 연말에 63세로 또 네네. 3년 늘렸는데 감독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네네. 작년에도 이제 개정을 한 네네. 부분이고요. 또 뭐 다시 검토해서 네. 감독님들하고 한번 네. 이 의논을 부분은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예. 해주십시오. 네. 50쪽에 보면은 체육시설 신고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택시에 이제 뭐 이렇게 체육시설 하시던 분들은 당구장부터 해가지고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평택시, 그렇죠? 네. 관리는 합니까? 우리가 이 신고를 받고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지원이나 아니면 뭐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만 받습니까? 허가 때문에? 저희가 신고제. 이제, 신고는 받고 이제 그 결격사유나 이제 그 체육시설 준수 뭐 목록이나 항목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네. 신고 수리를 해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은 이제 자율 점검 대상 거의 이제 신고업이 자율 점검 대상이라 네. 그 체육 그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전 점검을 한 것을 이제 상하반기로 저희가 그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은 뭐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누가 나갑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골프장이나 뭐 가상현실 이런 거는 이제 자율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이제 자체 점검을 하고요. 네네. 저희 이제 34개 정도 이제 네. 뭐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이제 팀당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나가고요. 아이고, 또 바쁘시겠네. 그거 나가려면. 그리고 이제 그 뭐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거는 용역 대행사를 통해서 점검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들도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어려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공설운동장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이쪽 진입하는 쪽은 이제 건물 자체가 스탠드 자체가 건축물로 돼 있고 안에 내실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쪽이 흙더미로 돼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밑에 스탠드 밑에 그냥 흙더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왕왕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시가 개발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가맹단체들이 보면 이제 이 안에 지금 있는 사무실이 있는 데가 많지도 않아요. 사실 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간을 좀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면 뭐 민자 개발을 하든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시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공간들에 대한 부족함을 반대쪽 스탠드를 헐고 건축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국장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체적인 리모델링 뭐 아니면은 이전 뭐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계속 나왔으나 실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실행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토지대가 비싸니까. 예. 근데 우리는 있는 토지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을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그 문화원이 팽성 생활사박물관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위탁을 받으셨고요. 그러면 그 평택 체육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체육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되게 뜬금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충분히 문화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위탁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획행정위원회 쪽의 일이었습니다만 그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지금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구터미널이 되겠죠. 현 터미널이 이제 용도를 다 해서 이거를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그냥 그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서부권의 문화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어떨까. 문화적인 것이 전혀 없는 약간 불모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택항이라는 특성을 맞물려서 좀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이것이 뭐 문화국제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화두를 던져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뭐 그 항만수산과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뭐 의원님이 주셨는데 아마 지금 그 도시공사의 기본 계획과 맞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뭐 가운데 이 수상 스포츠 센터가 하나 들었으면 주변에 이제 스포츠의 컨셉으로 주변에 이제 그쭉 개발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주변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옆에 카페들이 쭉 들어서는데 가운데 이제 그 다이빙 풀이 들어가 있는 스포츠 센터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과 차원 그리고 국 차원에서 저희 안에 콘텐츠를 넣으려고 하는 미래전략과와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와 그 저쪽 그 도시공사 쪽의 기본 계획과 좀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기본 계획에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나 그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따로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 따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